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자,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최근에 제 목소리가 되게 활기차고 어떻게 보면 목소리 톤도 높고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상당히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워낙 이런 무료 방송이라든가 TV 출연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요. 오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만큼이나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지수가 58포인트 밀리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점검하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20분은 시황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분은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한 주 동안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에 이제 강의를 좀 저녁 때 했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지수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전일 그리고 전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많이 밀리고 최근 들어서 6거래일 동안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나와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갑자기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 유럽 시장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손절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절매라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우리가 해봐야지 이제 손절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시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막연하게 이제 그 시간까지 다시 올라올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가격에 있다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면 그때 심리적으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권에서 투매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10% 20% 손실 났을 때는 꼭 참습니다. 참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30% 밀리고 40% 밀리고 50% 밀리고 하게 되면은 정말 참지를 못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0포인트 이상에서 샀던 사람들이 꾹꾹 참다가 1000포인트 깨지니까 손절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올라왔죠. 지금 1000포인트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종목의 편입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라고 이 시간을 이제 몇 주 전에 처음 시작을 하면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자랑 같지만 몇 주 전부터 제가 주식을 대부분 다 팔고 대원강업 하나만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250원 매수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6,430원 저희 회원분들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다 기존에 손실 나고 가지고 들어온 것도 이제 대부분 다 손절매 하라고 말씀드리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서 오늘은 뭘 살까, 내일은 뭘 살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뭐 짧게 얼마든지 매매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회원분들이 같이 따라오기 위한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오기 위해서 이제 좀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제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이 아프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깔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천정형. 제가
그 3주 전부터 해서 이제 저녁 때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추세 전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패턴이 원형 천정형입니다. 원형 천정형이라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급락하는 시기는 여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종합지수가 제가 한 3주 전부터였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실제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원형 천정형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종합지수인데요. 종합지수에 작년 8월부터 미국 시장 때문에 이제 급락했던 상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2, 3주 전쯤이었으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보시면 원형 천정형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뭐 나쁜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월 달 전까지만 요 구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었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전체적인 지수는 빠졌습니다. 화학주라든가 그런 쪽이 빠지면서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극심한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그리스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원형 천정형 상태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악재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갑자기 나온 악재는 이제 그리스발 악재입니다.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제 당연히 정부 구성을 해가지고 유로존 내에서 정했던 신재정 협약을 차근히 이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 내부에서 분명히 반발이 일어나면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제가 슬슬 악재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시장에 압박감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이제 서서히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리스가 뱅크런, 그리스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축은행에서 자금 인출 사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서 자금 나온 거야 어디로 가겠지만 그리스에서 빠져나왔다는 거는 그리스 자체 은행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리스 자체가 제 기능을 금융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로존 탈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어저께 미국 시장이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막판 2시간 남기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스 뱅크런 사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만큼 뉴욕 시장이 즉 다우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감도 지금 악재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로화하고 원화 약세 이 부분 제가 아까 1부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한 1130원대 요 라인 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 원화가 올라가는 게 이제 약세입니다.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올라간 무슨 개별 종목 급등 종목 올라가듯이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 달 요 부분 내려올 때, 요 부분 이제 약세를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이때 당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한 3월 요때까지 해서 외국인 자금이 거의 한 11조, 12조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만에 한 2조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다시 나왔고요. 우리가 환율을 거꾸로 보면 종합지수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화도 잠깐 볼까요? 유로화를 보시면 지금 지난번에 혹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급락했을 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여기서 올라타면 상당히 멋진 그런 차트의 모양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척하다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약세가 확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로화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약세입니다. 우리나라랑 반대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2월, 3월, 4월 요때 이제 옆으로 행보를 했던 거는 그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상당히 그 노력을 했었고요.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행보가 나왔었는데 이번 그리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차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저점 라인 때도 깨고 지금 내려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수렴이 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스페인이 빠지기 전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즉 이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뭔가 유럽 시장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리스발 문제가 당장 쉽게 해결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유로화라든가 원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먼 시장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환율은 항상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당장은 유로화 원화가 약세 보이는 거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현선물 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달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보시면은 올해 2월 달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2조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5월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계속 1조 9천억 넘는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이번 5월 이전부터 4월 달부터도 많이 팔았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꺾일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물 매도를 많이 해놨던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도 개수가 거의 2만 개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 선물 매도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시장은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악재로서는 저는 뉴욕 증시 자체 모멘텀이 약화가 되는 게 상당히 악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 뭔가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요. 최근 2월 달 3월 초까지는 경제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조세가 나오고 안 좋게 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 기다릴 거는 제가 기대하는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상 호재입니다.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FOMC 회의 의사록, 즉 지난 FOMC 회의 때 과연 양적 완화 정책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냉키 의장이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최근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12,700선 저점 라인대를 깨고 계속 더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요거를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될 경우, 자, 제가 뭐 연립정부가 구성이 안 될 거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증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가 연립정부를 구성 못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 뱅크런 사태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거는 그리스예요. 완전히 정부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로 해가지고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가장 우려를 하는 거는 그리스 자체입니다. 즉 그리스 내부에서 다음 달까지 2차 총선까지 그냥 한 달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그냥 지낼 거냐.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분명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그리스를 살리기 위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빠진 폭의 절반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전반적인 이런 뭐 이제 연립정부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나와서 올라오더라도 크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됐다고 전반적으로 그리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축을 반대하고 성장을 원하는 이런 변화를 바꿀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즉 단기적인 호재로만 작용하지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로라도 우리가 우리 노려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LG화학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이 밀렸다가 밀린 폭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거의 종목별로 20%에서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종목들 손실 보신 분들 뭐 20%, 30% 보신 분들도 있고 40%, 50%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과연 그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거든요. 즉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대응을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이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 투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들을 보시면 개인들은 1조 9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는 상황에서 바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분명히 매도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오히려 악재가 반영이 돼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시점을 우리가 잘 타이밍을 한번 노리면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13 투자 전략. 313. 제가 313은 제 매매하는 제 투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 313 투자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시황 투자 전략. 자, 보시면 첫 번째, 방심하면 안 된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현금을 갖고 있다가 한번 주식을 잠깐 샀다가 팔았었습니다. 언제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많이 밀려서 이때 당시 많이 밀려가지고 좀 매수를 하고 이제 터닝할 때 이제 5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당시 56,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밀리는데 이 종목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또 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4,000원에 사가지고 55,000원대, 56,000원까지 갔는데 56,000원에 못 팔고 54,000원에 그냥 한 2% 정도 먹고 팔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2%를 먹고 판다, 뭐 3%를 먹고 판다. 저는 이렇게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을 대응하는 스타일이고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내 종목 사는 그런 패턴을 하는데,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라인대에서 이게 다시 재차 이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54,000원 밑으로 한참 밑으로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내가 지금 주식을 싸다고 사더라도
만약에 여차하면 아니다 싶으면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내 계좌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지수가 몇 포인트에서 뭐 반등이 나올 거다, 아니면 지수가 몇 포인트부터 몇 포인트까지 빠질 거다, 이거 맞히는 거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지수가 빠질 것 같아서 팔고 밀려서 잘 기다렸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주식을 중간에 막 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간에 물려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내 계좌를 지켜야 되는 거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약간만 방심하시면은 잠깐 먹었다가 토해내는 상황. 아까 종목 상담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제일모직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괜찮았지만 바로 이제 밀리려고 하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잘라야 돼요. 이게 더 가건 안 가건 시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 70% 이상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손실을 나신 종목들을 대부분 다 쳤습니다. 대부분 다 손절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손절하고 나서 그 가격대에서 벌써 10%, 15%더 많이 밀렸어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팔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지금 현금 비중 70% 이상 유지하는 거. 내가 내일 자랑스럽게 내일 급반등 나올 거다 해가지고 오늘 종가에 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일 먹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맞춰봐야 그거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위험을 지금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인 대응. 구간이 제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단기 대응 정도는 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밀린 폭에 대해서 10% 20% 올라올 정도 자리가 되면 그런 거는 노리지 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방심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 저는 손절매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손 매수가 안 나간다 이러신 분들은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똑같은 투자 전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일단 주식을 팔아놨지만 지금은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요번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어떤 종목들이 제일 빨리 올라올 거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좋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분명히 피하게 되면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20% 30% 늘어나는 거는 뭐 유도 아닙니다. 금세 늘어납니다. 대신에 잘 피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뭐 내일을 잘 맞췄다? 이런 거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긴박하다 보니까 뭐 좀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저의 기준은 31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원칙이 이제 이 313이라는 건데요. 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 TV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6강의짜리를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313이 뭔지 아실 겁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거고요. 요번에 종합지수 원형 천정형에서 추세를 거꾸로 놓고 봐서 추세 거꾸로 해서 시작을 피한 게 이 313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주변에서 얘기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분명히 시행착오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매매하는 기준 그거를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런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저녁 10시,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매일 저녁 그 한밤의 멘토라는 이런 무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22일째인데요.
앞으로 40일 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계속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전업 투자자분들을 위한 한 주간을 보냈었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손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헤쳐내고 다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주 5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이렇게 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 잘 입문하고 시행착오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보 투자자분 하시면 어떨까요? 뭐 주식 투자하신 지 3개월, 뭐 아니면 6개월. 저는 증권 시장에 입문한 지 거의 한 18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도 이제 초보 투자자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20년 정도 된 제가 초보 투자자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투자 기간이 1년 이내 정도 되신 분들은 무조건 초보 투자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급 투자자 정도 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경기 사이클이 있죠. 주식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2007년도 상당히 버블에서 2008년도, 2009년도, 11년도 지금 다시 이렇게 밀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한 파동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지 우리가 중급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 이내 정도에는 초보 투자자라고 해야 되고요. 내가 초보 투자자라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난 인정을 하고 더 열심히 남들보다 중급 투자자, 고급 투자자보다 많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번 같은 이렇게 하락 이런 경험들을 많이 내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 기간 1년 이내. 자, 그리고 또 투자 기간은 오래됐습니다. 뭐 한 10년, 15년 됐지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내 기준은 내가 매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딴 사람 종목 얘기만 듣고 사고 또 팔려면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초보 투자자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기준이 없는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다 초보 투자자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에 처음에 잘 입문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차분하게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내용을 듣고 처음부터 잘 배워보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증권사 지점 계좌 개설. 물론 주식 입문을 하려면 증권사 지점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왜 써놨냐? 누가 모르냐? 그게 아니라 주식에 처음 입문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아니면은 뭐 입출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은행에서 계좌를 트지 마시고 증권사 지점에 가서 직접 계좌 개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서 증권사 직원의 명함을 꼭 받으십시오. 업무팀장 명함 하나, 그리고 차장급 명함 하나. 즉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증권사 지점이라는 데가 직통전화가 없어요. 대부분 다 ARS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뭐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직통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ARS 거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항상 가가지고 직원들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 직원분들을 통해서 증권사 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요 계좌 개설하면서 그 증권사 직원분들, 제가 증권사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업무적으로 우리가 주식할 때 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문 정기 구독입니다. 제가 여기다 원래 그 어떤 신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온 이런 뉴스라든가 뭐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과거처럼 신문을 직접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보고 우리가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한 번씩 이렇게 다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터넷 보면서 찾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우시려면 꼭 신문을, 인터넷보다는 신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세 번째. HTS 프로그램 익숙해지기. 자, HTS가 뭐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과거에 이제 집에서도 직접 혼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홈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증권회사 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TS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넷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같이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에서 이 하는 화면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이거는 뭐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이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문을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넣을 수도 있고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내 잔고를 볼 수도 있고 이거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요거를 꼭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요즘에 증권사 전화를 하시면 콜센터 직원이 상당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꼭 익숙해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 투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손절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손절매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그 주식 딱 사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제 처음에 10,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9,500원 바로 왔다고 이거 손절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절매가 뭔지 모르고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뭐 이제 뭐 한 10,000주 정도 샀다. 근데 뭐 한 9,500원 되면 벌써 한 500만 원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손절매 할 때는 손절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봤으니까 즉 그렇게 큰 금액을 손절매 하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한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 투자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모의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사이버머니가 주어져서 그걸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손절매하는 연습도 해보고 주식을 사는 연습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종목을 한번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사이버머니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손실이 났는지 이런 부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해보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좌만 개설하면.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손절매도 꼭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 현금을 약간 더 넣어서 현금을 약간만 넣어서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나는 뭐 한 500만 원만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 매매할 때 뭐 100만 원씩 매매를 한다든가 조금씩 매매를 하면서 이런 매매를 해보고 손절매를 한번 해보고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연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 그냥 아까 10,000원에 샀으면은 이게 얼마쯤 갈까? 15,000원 갈까? 목표가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에 10,000주 샀으면 5,000원이면 5천만 원 벌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빠질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연습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기초 지식 그리고 매매 지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증권사 홈페이지 가보면 별로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딱 증권사 홈페이지만 가면은 그 기초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배우고 주식시장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입문을 하더라도 크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그 교육, 뭐 증권 대학이라고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뭐 동영상 강의 이렇게 해서 나온 데도 있는데 뭐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쪽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주식 입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투자자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박을 버리십시오. 시세를 보지 마세요. 시세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시세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대박을 노리지 말고 차분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실 때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금액이 이렇게 매수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만 손실이 나셔도 크게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등락이 있으면서 계좌 잔고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셔야 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처음에 나는 뭐 이제 이런 뭐 카드도 잘하고 고스톱도 잘하고 주식도 잘할 거야 하면서 뭐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신중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같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주식은 생존 경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할 때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우리가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지 그거를 먹는 겁니다. 즉 왜 기관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기관들이 공매도를 함으로써 개인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즉 그 기관들하고 싸움, 또 다른 개인들하고 싸움, 외국인들하고 싸움 이런 게 이어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주식이 뭐 별거야 하고 딱 들어왔다가 요번처럼 이제 지수가 한 200포인트 그냥 싹 빠져버리면 순간 당황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겸손해집니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은 생존 경쟁이니까 정말 주의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중복된 것도 많이 있는데 먼저 가족에게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변 상황을 좀 보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혼자 내 돈으로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중요한 돈을 가지고 나 혼자 몰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돈을 가지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밀려가지고 사고가 터지게 되면 가정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는 떳떳하게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졌을 때 가족들은 같이 고민을 해줍니다. 근데 미리 알리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사고 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선배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용은 금물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신용을 매매한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몇 배로 요즘에 뭐 이제 뭐 이런 선전 많잖아요. 증권방송 앞에 보면 뭐 4배, 뭐 5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준다 뭐 이런 거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신용 없이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주식을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출렁거리는 상황이 나와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을 하셔도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신용으로 매매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상당히 퇴출될 수 있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1순위입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모의 투자는 연습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보를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저녁 하던 거를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얘기하던 거를 제가 20분 만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요. 지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제가 아까 투자의 기준 저는 313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초보 투자자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는 종목 선정에 대한 나의 기준, 내 기준이 필요합니다. 종목 선정을 누가 얘기해줘서 하는 것보다 종목 선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종목을 그러면 언제 사고 팔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포트 관리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종목을 100%를 실으면 분명히 안 됩니다. 이런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나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시장 분석에 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지금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은 나는 모르니까 팔고 현금 갖고 있다가 대응한다든가 이런 시장 분석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요.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면서 이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을 작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가지고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주식을 매매를 한다? 남의 말만 믿고?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를 잘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랑 같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투자자라면 이 정도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정보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인데요.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뭐 뉴스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증권 방송을 통해서 얻거나 여러 가지 정보 습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 정보를 얻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뭐 이제 누가 내 아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무슨 높은 사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 들어서 수익 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처음 투자를 입문하실 때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누가 내 친구가 아니면 내 동생이 아니면은 누가 뭐 이 종목 이번에 뭐 나온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이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내용이 맞아가지고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만약에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밖에 나는 투자를 안 하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영원히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 등락이 있을 때 내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생존력이에요. 이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도 시장이 불안하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좌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좌를 지키고 나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아주 편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거든요. 내가 시장을 맞추고 못 맞추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계좌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여차하면은 분명히 팔고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누가 얘기한 시점이 그때가 타이밍인 줄 알고 계신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싸게 사야 되고요.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원강압도 정확하게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벽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믿는 거를 너무 신뢰를 하지 마세요. 즉 만약에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도 반대로 움직이면 주식시장에서는 카멜레온처럼 싹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아래쪽으로 대응을 해야죠. 왜? 이 시장에서 미래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맞춰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대응자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즉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고요. 포트의 관리에 대한 기준,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100% 사시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한 2개 정도, 중소형주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주 2개를 한 60% 비중,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을 한 30%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 조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현금을 늘리고 지수가 괜찮을 때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마인드 컨트롤. 자, 손절매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현금 보유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못합니다. 현금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막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피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한밤에 멘토 해서 오늘 10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오늘부터는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긴급 진단해가지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그리고 손실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법까지도 제가 10시 반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이제 무방이 열려 있는 거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든데 힘내시고요. 나중에 무방 때 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이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원래 훨씬 더 많은데 다 말씀을 지금 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였습니다.